안녕하세요. 8월의 달달한 만남,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선초등학교 교사 유미영입니다. 올해 여름방학은 특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비도 많이 오고 더운 날씨도 길었습니다. 우리 경기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아직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다시 힘내서 2학기를 시작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월간 수업 나눔을 소개하며 오늘은 교육의 꽃이라고 하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월간 수업 나눔의 제작에 참여하신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을 특별히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 천연초등학교 교감 서원영입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수업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곤지암초 교사 이수진입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하여 매일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내일 수업 어떻게 잘할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방학의 끝자락입니다. 방학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면서 좀 무더운 여름을 좀 보냈는데요. 여름인데 겨울 스포츠를요? 네, 저는 다리가 짧다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트를 좀 타면 이게 좀 높아 보이거든요. 뭐 다들 안 타시나 봐요. 또 이번 수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싶고요. 저도 제가 사는 곳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런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네, 저도 반 아이들에게 비 피해가 없는지 안부 문자를 보내며 예의주시했던 방학이었어요. 맑은 날에는 커피숍도 가고 캠핑도 하면서 재충전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2학기 시작되면서 혹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6학년 담임이어서 항상 아이들 친구 관계, 언어 습관, 생활 지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많이 흐트러졌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개학하고 몇 주간 생활 지도에 힘을 쓸 생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선생님이 더 흐트러지시죠. 아무튼 무엇보다 저는 그 안전, 특히 감염병 관련된 사항이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한 며칠 전 나가서 그 정상 등교에 맞춰서 감염병 준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월간 수업 나눔이 발간되었는데요. 월간 수업 나눔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업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수업 사례 나눔 웹진입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월간 수업 나눔 창간호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실제 책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이 월간 수업 나눔은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철학과 만나다, 두 번째 수업 미래와 만나다, 세 번째 수업 삶과 만나다입니다. 첫 번째 수업 철학과 만나다의 부분은 전문가분들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수업 미래와 만나다 부분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실어 놓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업 삶과 만나다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풍성하게 넣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교감 선생님, 옛날에 이런 사례 나눔집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되고 제작되었죠? 장학자료 형태의 그 책이죠. 그래서 만들기는 힘들고 사용 빈도는 낮은 점이 정말 단점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시대에 맞추어 이렇게 웹진으로 나오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고 접근성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수업 설명안에 영상이 같이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글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클릭하면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영상이 같이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혹시 이 영상을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셨을까요? 네, 저는 웹진을 위한 특별한 영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 장면을 담기 위해 노력했고요. 전체 수업을 녹화한 후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장면을 모아보았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번 수업이 아니라면 다른 수업에서라도요. 네, 물론이죠. 창제 시간을 활용하여 키네마스터 사용법을 익히고 환경보호 공익 광고랑 요리 브이로그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습득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웹진을 살펴보니 교육 전문가의 교육 제언부터 실질적인 수업, 그리고 교육 공동체 문화까지 다양한 현장 사례가 있네요. 그럼 매달 월간 수업 나눔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이번 8월을 시작으로 해서 매월 웹진으로 발간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의 수업 나눔에 다양한 수업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그중 이수진 선생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경제 수업, 유태신 선생님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사례를 듣고 궁금한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선생님, 수업 나눔에 계속 수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학년에 혹시 무슨 과목인가요? 네, 6학년 사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6학년 1학기 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대별 경제성장 과정을 알아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바른 경제인식을 함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경제 단원인데요. 또한 자칫하면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네이티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디지털 기기를 좀 잘 활용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아, 네이티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데 능숙한 세대를 칭하는 말인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보면 스스로 기기를 다루고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요? 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학습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 단원을 디지털 교과서, 젠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패들렛 등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의 흐름이 나옵니다. 모든 과정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였고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수업 나눔 웹진에 소개하는 수업은 3차 시 가계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도 배운 것 같은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가지고 있는 돈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품 가운데 최대 만족을 얻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이죠. 나만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음을 학습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여러 활동을 통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네, 먼저 배움 열기에서는 최근에 내가 직접 구매한 물건을 사진과 함께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글을 써서 이학스터에 올리도록 과제를 제시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사진들을 올렸을까요? 뭘 샀을까요, 교감 선생님? 과자? 아니면 학용품? 뭐 예쁜 당근 샤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소한 학용품들부터 머리끈, 손풍기, 어떤 친구는 아이패드까지 다양한 물건을 구매했더라고요. 아이패드요? 아, 그건 좀 고가 물건 아닌가요? 네, 저도 이유를 들어보니까 웹툰 디자이너가 꾸민 학생이 있는데요. 생일을 맞이해서 본인의 용돈과 부모님의 돈을 모아서 최신형 아이패드를 샀더라고요. 네, 그 밖에 제품을 선택한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제일 저렴한 것을 선택하거나 예쁜 디자인, 아니면 비싸지만 오래 쓰기 위해서 최신 제품을 샀다는 등 각자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학생들이 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의 경험을 통하여 이끌어냈습니다. 활동 1에서는 제품을 다양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선택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교과서에 보면 그림으로 TV를 선택해보는 활동이 나옵니다. 저 옛날에 그런 거 수업할 때 학생들이 TV가 실제 얼마인지 모르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해보고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실제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최대한 실제감 있는 수업을 위하여 VR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는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많지는 않았지만 현대, 삼성 두 곳에서 VR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둘 중에서 삼성 VR 스토어를 활용해서 아이쇼핑을 해보았고 아이들이 멘티미터로 어떤 TV를 사고 싶은지 의견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혹시 TV 가격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보는 TV도 비쌀 테니까 아마 한 3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TV 사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네, 저도 이 스토어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몇백만 원부터 1억 원 넘는 제품까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정말 깜짝 놀라 했어요. TV 가격이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면서 난 이 돈으로 그냥 주식 사고 자동차 한 대 살 거라고 TV는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사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벌써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업 영상 한번 보실까요? 삼성 VR 스토어 방문하기가 있어요. 자, 다 보이나요? 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실제감 있는 활동을 하니까 정말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과감히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활동 2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중에서 가치 소비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치 소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치 소비란 본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 등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 환경 보호, 아니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지속가능한 개발, ESG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죠. 이 개념은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엔트리 알고 계시나요? 엔텔이 알고 있죠. 비슷하게는 스크래치도 사용하죠. 네,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친환경 가계 소비를 코딩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통하여 내면화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럼 먼저 수업 동영상부터 보실까요? 본 적이 있나요? 자, 엔트리로 친환경 제품.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모둠마다 장을 봐왔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먹어도 되나요? 여기에는 친환경 제품도 있고 우리가 먹으면 좀 환경을 바꾸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요거를 쓸 때 내 카메라에 찍 하고 바코드 찍으면 얘가 정보를 알려줘. 얘는 환경을 아프게 합니다. 자, 정보를 알려줄 건데 좀 잘 봐야 돼. 나눔 반장님 나올게요. 나눔 반장 나오세요. 아는 반장이상. 먹지 마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야, 이런 활동이었네요.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가치 소비의 방법을 익히고 환경도 생각하는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주말 동안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샷을 찍어 패들렛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으로 배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업은 현장의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네요. 아, 네. 정말 수업의 소개를 잘 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한데요. 교감 선생님 혹시 네.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없으셨을까요? 네, 처음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합리적인 소비 내용을 에듀테크 기능을 연계해서 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네, 에듀테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안내한 것 이상을 발견하고 활용하더라고요. 시장의 역할 주제 수업에서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핑을 하고 제시하였는데요. 저는 사용법에 대해 기본만 알려주었는데 학생들이 캐릭터를 춤추게 한다든지 퀴즈 형태로 변형하여서 학습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학생들 간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개인차가 있지만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 간 협업, 그 다음에 교사의 피드백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 다음 차시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을 학습합니다. 이때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빅데이터를 조사한 후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설명회를 해보았습니다. 각자 학생들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면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 페이지씩 맡아서 그림 그리기, 자료 조사, 영상 편집 등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팀워크가 단단하게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이때 적절한 도움과 피드백을 통하여서 학생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칫 에듀테크가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인성과 창의성까지 생각하는 수업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본 수업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가치 소비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세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월간 수업 나눔 8월호에 들어있으니 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월간 수업 나눔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부모 참여, 새내기 교사, 교사 동아리 등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마지막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8월호에는 뭐였죠? 메타버스를 활용한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주제명만 보고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체험학습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상의 메타버스와는 다른 체험이죠. 단어 선택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메타버스는 메트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체험학습을 가는 걸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와.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이동하니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꼭 계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걸 학부모님과 함께 가는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을 교육 동반자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월간 수업 나눔 8월호에서 유태신 선생님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학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유태진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다른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모셔봤는데요. 우와. 네,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태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곡초등학교 교사 유태신입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은 민원을 많이 넣는다, 학부모님들은 치맛바람이 세다 등 이런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자체에 대해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되도록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최대한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아예 함께하는 수업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수업 자체를 시도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부모 인솔교사는 어떻게 모집을 해야 할지,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등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런 고민과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웹진에 공유하였으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독특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체험학습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 프로젝트가 떠올려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메트로 타고 버스 타고 체험학습, 즉 대중교통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라는 뜻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학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신개념 체험학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음에도 설문을 조사해보면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토해내 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블렌디드 졸업여행, 온라인 세계문화 발표회, 온라인 온체기기 발표회 등을 운영했음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4인 6인 모임 제한이 되는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4인 6인 소규모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솔교사들이 필요한데 그 인솔교사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학부모님들이고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체험학습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학부모님들 역시 메타버스라는 용어 때문에 코로나19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어 가상의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많은 오해들을 하셨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메트로와 버스를 타고 간다는 말이 굉장히 센스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 역시 제목을 지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 초 가장 코로나가 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3월 학부모총회 때 제가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40학급이나 되는 우리 학교 같은 큰 대규모 학교에서 어떻게 체험학습을 운영하지라고 오해를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셨는데요. 제가 학부모총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합한 체험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체험학습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반 학생들이 서로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서 각자 떠나는 체험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 이거 인솔교사 과연 하실 수 있을지 부담되시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거의 학교에 오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셨겠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세운 분단위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학부모님들이 해주실 일은 학생들이 계획한 대로 잘 운영하는지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확인만 해주시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체험학습 당일에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직접 계획을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아이들 메타버스 체험학습에 대한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한 학습지도 여기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제 여러 말 중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실수록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이 말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고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런 학교의 발전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도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 내년에도 혹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내년에도 혹시 인서울 교사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쭤봤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둥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년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벌써 아이가 누나 가는 거 보고 내년에도 자기가 이미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면서 내년 내후년도 기회가 된다면 인설교사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학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셔서 학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체험학습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한없이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행사 수준의 직접 짠 계획서를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랍고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 역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으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을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체험학습에 굳이 단점을 뽑자면 모둠별 활동이 달라서 다른 모둠 친구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체험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학습 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발표회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둠이 여행한 장소를 설명하는 엔트리 코딩 만들기, 우리 모둠 여행지 3D 구글 스트리트 뷰로 찍어서 올리기, 브이로그 영상 만들기, 제부로 메타버스 게임 만들기 등을 활용하여 다른 모둠들이 활동한 내용을 각자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서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한 체험활동 결과를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체험학습 관련된 사진과 그 다음에 발표한 사진을 지금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아이들이 이제 체험한 모습인데요. 각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체험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은 아이들의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회 사진인데요. 발표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3D 안경을 끼고 그 장소들을 직접 확인한다든지 또는 각자 여행한 장소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아이들이 함께 보면서 내가 비록 간 장소는 아니지만 다른 체험지를 가서 체험 부스로 가서 이 모둠은 이런 여행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메타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아마 메타버스 체험학습에 감동받으신 학부모님들의 마음속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준비 과정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적 사전 조사와 상담 등을 통해 아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특이점이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께 인솔시키기보다는 담임교사가 인솔하는 모둠으로 편성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 혹시 경제적으로 문제 또는 친구 관계로 인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체험학습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고 각자 계획한 만큼 현금을 또는 카드에 돈을 넣어서 직접 소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나는 현금을 가져오기가 어려운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게 보면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 관계가 불편한 학생들을 굳이 한 모둠에 편성하여서 학부모 인솔교사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 이 웹진 자료에 학부모 상담 아이들 상담을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학부모님들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있으면 하나만 들려주세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돌아보기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이번 메타버스 여행의 반전 캐릭터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이제 저희가 작은 금액이나마 인솔 출장비를 드렸는데 평생 전업주부여셨던 한 학부모님이 비록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활동하고 돈을 버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정말 이런 활동,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이 이렇게 즐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해 주신 우리 학부모 인솔 교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하인드까지 들으니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월간 수업 나눔 8월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진 주소는 채팅창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자료 게시판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수업과 교육에는 정말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사 공동체가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월간 수업 나눔의 수업 사례를 나누기 위해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를 하면 어려움도 많지만 교사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오늘 한 수업이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이었다는 만족감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또 어떤 마음 드셨나요? 선생님 수업을 보니 이미 그 선생님의 이런 수업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선택하고 주도하고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두 분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미래형 배움 중심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학기 힘내시고요. 이상으로 8월에 달달한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형 배움 중심 수업 화이팅! 감사합니다.